다음은 10의 4 레이저식 변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레이저식 변이 센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한 변이 센서로서 삼각 측정을 응용한 방식으로서 발광 소자하고 광위치 검출 소자, 그, 광위치 검출 PSD라고 그러죠 보통. 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발광 소자, 빛을 쏘는 부분하고 광위치 검출 소자인 구성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발광 소자에는 반도체 레이저가 이용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레이저의 빛은 투광 렌즈를 통해서 집광된 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물체에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물체에서 확산 반사된 광선의 일부는 수광 렌즈를 지나 광위치 검출 소자, 보통 이제 그 포지션 센싱 디바이스 이렇게 아마 이것에 약자할 겁니다. 그래서 PSD 검출 소자의 어떤 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체에 그 이제 그 레이저를 이제 쓰게 되면, 직관 레이저로 반도체 레이저로 이렇게 빛을 조사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접근하는 물체,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겠죠. 그 반사되는 그 물체의 위치, 점의 위치, 그것을 감지를 해서 물체하고의 거리를 역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되는 스팟의 위치를 검출을 하면 대상 물체까지의 그 변이량을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세부적인 것은 이제 나름대로 센서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가 되겠고, 우리는 이제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리나 또 사용상의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다이오드의 레이저 다이오드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에 의해서 센서를 개발할 때 이제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표면 반사와 센서 헤드의 구조, 대상 물체에서 나오는 표면 반사광은 확산 반사 성분과 정반사 성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빛이 한번 넣으면 난반사처럼 여러 군데 반사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이제 그 반사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반사광은 대상 물체의 재질에 따라서 또는 표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레이저를 쏘게 되면 매끈한 물체 표면과 울퉁불퉁한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평면체나 광택이 있는 물체에서는 정반사 성분이, 그리고 일반 물체의 표면 물체에서는 확산 반사, 흩어진다는 거죠. 빛이 반사 성분이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 군데로. 센서 회사에서는 고정밀도 변위계의 경우 대상 물체가 경면체나 경면에 가까울 때가 많기 때문에 정반사 성분을 수강하는 센서 구조를 채용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정밀도 변이계 같은 경우에는 경면체, 대상 물체가 약간 기울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사 성분을 이제 수강하는 센서 구조를 채택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변이계의 경우 확산 발산 성분을 수강하는 센서 구조를 채택하고 측정 거리가 보다 길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초정밀도, 정밀도로 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일반 물체인 경우하고 약간 차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거리 변이를 감지할 경우에는 정반사만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체의 대략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확산 반사 같은 것을 이용을 한다 이런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구조는 대개 이와 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측정 대상 물체가 이제 이것처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구동 회로에서 반도체 레이저를 구동을 시켜서 레이저 빔을 쏘게 되면 여기 있을 때는 요 부분의 빛이 그
PSD 지점에 스팟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을 때는 가운데, 또 여기 있을 때는 이 점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위치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와의 거리,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이저 변위 센서, 표면 반사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정밀한 그 측정을 위해서는 이 포지션 PSD 소다의 그 분해능이 이 물체의 변위량의 정밀도를 또 결정을 짓겠죠. 이것은 이제 표면 상태에 따라서 이제 반사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확산 반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광을 쏘게 되면 그 수광 렌즈로도 가고 이제 여러 군데로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반사는 이게 오면 이쪽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면이 어떤 면이냐에 따라서 일반 그 물체면하고 매끈한 면이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 센서 헤드의 그 수광부 형상은 보통 이제 확산 반사 수광도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반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확산된 부분을 하지 않고 요 정반사 그 각도가 있겠죠. 물체의 각도. 요게 이제 결국은 측정할 수 있는 물체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겠죠. 정반사가 되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쪽 부분은 측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이것은 전체가 센서헤드 부분이 되고, 예. 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 센서 중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CCD라는 거. CCD는 보통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차지 커플 디바이스. 그러니까 어떤 전화가 캐패시터에 그 충전되는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정보의 양을 표시하는 그런 소자를 보통 우리가 CCD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그래서 레이저 변위 센서는 삼각 측정 방식을 채용하긴 하는데 수강 소자로 아까 사용한 PSD 대신에 CCD 소자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CCD 소자는 각 CCD의 화소별로 화소 픽셀이죠. 픽셀 엘리먼트 픽셀별로 광량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물체의 그 표면의 영향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스폿 안에 광량의 편차가 생긴 경우라도 광량의 피크 위치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PSD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셀 단위로 이 전해량이 축적이 되고 그 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물체의 표면의 영향으로 인한 오차를 대폭 억제할 수 있게 돼 있다. CCD 그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SD 방식이 있고 CCD 방식이 있는데, 그 스폿이 이제 만들어지면 중심이 여기 있고 최고 피크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차로 이제 PSD에서 만들어지는데 CCD는 이 피크 값을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셀 단위로 이 셀 단위로 전하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하량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읽게 되면 어떤 부분에 가장 전하량이 높은가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CCD 그 반사면을 갖는 그 화소별로 CCD 방식이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 피크 값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레이저 변위 센서가 있습니다. 2차원 레이저는 이제 그 삼각 측정 방식을 똑같이 이용하긴 하는데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대상 물체의 폭을 2차원이니까 이제 면적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다. 거리하고 폭, 그러니까 물체의 크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린드리컬 렌즈를 통해서 띠 현상으로 확산된 레이저 광이 대상 물질 표면에서 확산 반사된다. 그래서 반사광을 CMOS 상의 위에 상을 맞게 해서 위치 및 형상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변이와 형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동하는 양과 그 물체의 형상까지도 같이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2차원인 경우는 2차원 레이저이기 때문에 좀 레이저가 이렇게 면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실린드리컬 렌즈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물체를 감지를 하면 2차원 그 감지를 해서 그 띠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도체 레이저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반도체 레이저 있고 실린드리컬 렌즈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레이저 초점 변육의 측정 원리.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제 좀 그 새로 나온 그 기술인데 최근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곳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그 센서 기술 잡지나 그런 데서 이제 보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의 그 구조는 광원에서 나온 레이저 광원 하프미러나 대물 렌즈 그리고 대상물체의 작은 스폿을 만들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레이저 광원 다시 하프미러까지 들어간 후에 직각으로 반사가 되어서 피놀 위치에서 한 점으로 직광되기 때문에 피놀을 통과하여 수광 수자에 도달한다. 그래서 대상 물체와의 거리가 변동이 되면 반사된 빛은 피놀 위치에서 직광되지 않고 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빛은 피놀을 통과하지 못하여 수광 수자에는 적은 빛만 도달하게 되어 수광 신호로서 감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체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레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체는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급세 뭐 센서 이 부분이 있고 피놀이 있고 그래서 그 대상 물체의 핀트가 맞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물체가 나타나고 핀트가 맞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수광량이 많아서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감지를 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어느 위치에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피넛을 통과하는지 검출하는 방법으로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 원리 특징은 광량이나 반사 각도가 아닌 그 대상 물체와 초점이 맞는 렌즈 위치를 검출하기 때문에 색이나 기울기나 거칠기는 물론 대상 물체에 들어가는 빛의 영향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 경우에만 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빛이 통과하지 않아서 물체하고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하게 예, 그 변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지금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자동화라 생산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웨이퍼에 뭐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또 뭐 이런 걸 때 자동적으로 오토 포커싱 해가지고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위치를까지 이동을 시켜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어떤 정밀한 그런 그 변이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일일이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 비전이나 이런 거 초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변이량을 정확히 검사하려면 이와 같은 그 레이저 초점 방식 이런 방식이 필요하겠죠. 예. 좀 더 이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이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센서 부분의 어떤 데이터 북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대략 이러이러한 종류의 변이 센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종류만 아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 변이 센서의 응용 예를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키엔스 쪽에서 제가 자료를 얻어서 만든 건데요. 태양 전지의 기판 측정을 한다든가 여기 좀 여기 기판이죠. 기판. 그래서 이제
레이저 변위 센서가 있어서 이 기판의 두께를 이제 측정을 한다든가, 또 요와 같은 와이핑 노즐의 위치를 제어한다든가, 이런 와이핑 노즐. 그 다음에 두께나 휨, 평행도를 측정합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둬가지고 각 하나의 면에 두께라든가 그 휘어 있느냐 그런 걸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자동차의 머플러 같은데 배기가스가 나갈 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머플러의 진동 시험 어느 정도 진동이 되느냐. 각 센서 간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죠. 각 센서 간의 거리를. 그러면 진동을 하게 되면 거리가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 변화하겠죠. 상하로 하느냐 좌우로 하느냐 그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다음에 디스펜서의 노즐 높이죠. 보통 우리가 뭐 3D 프린터로 무엇을 제작한다든가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노즐에서 나오는 거하고 실제 워커하고의 높이,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키엔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PCB 기판에 컴포넌트를 다 장착한 다음에 납땜을 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올바른 부품이 꽂혀 있는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부품의 이름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이걸 쭉 한번 스캐닝함으로 해서 거의 그 높이, 보드 간의 높이를 다 우리가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입체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잘못 삽입된 그 부품들을 측정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링제의 도장 형상 확인. 이게 이제 어떤 그 실링제, 우리가 어떤 뭐 자동차 부품의 결합 부분에 실링을 한 다음에 제대로 도장이 되어 있는가. 도장의 두께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으니까. 셰시의 뒤틀림, 그 셰시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굿 상태의 각 센서의 높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운 어떤 그 셰시를 검사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그 뒤틀림 측정 프로그램을 딱 돌려서 어떤 위치가 휘었다든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굿 상태, 뒤틀리지 않았을 때 각 센서 간의 거리를 우리가 기억해 두면 그걸 새로운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무롤러의 편심 측정,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센서하고 이것의 그 고무롤러의 위치는 일정해야 되겠죠. 근데 거리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심축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던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행시 차 높이 측정. 밑에다 각 센서를 붙여가지고 쭉 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쇼 옵서버라든가 이런 높이를 감지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변이 센서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생산 라인에 자동화 라인에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딩 후 칩 높이를 측정한다. IC를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전 단계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생산이 됐는가를 확인하려면 각 IC의 높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서 쭉 스캐닝을 해 놓게 되면 콘베이어 벨트 상에서 감출 수 있을 때하고 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높이가 다르게 검출이 되게 되면 이게 잘못 그 뭐야 장착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높이가 다르게 되면. 자, 그래서 그 키엔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레이저식 변이 센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떤 게 주요 스펙인가. 그래서 소형, 고정밀도형, 일반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일반인 경우는 3.6 마이크로미터, 이것은 1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0.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죠. 측정할 수 있는 법이 이 폭이 나와 있습니다. 8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고,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9, 그 다음에 10mm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분해능이라든가 직선성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FS는 풀 스케일이죠. 전체 그 눈금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느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근데 고정밀도 모드에서도 이거 측정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거죠. 1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 예. 자, 그리고 레이저식 그 변위 센서의 올바른 사용법이 있는데 단차가 이렇게 물건에 이게 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물건의 이동 방향과 같게 놓게 되면 이 부분에 때문에 레이저가 이쪽에서 뭐그 막힌다든가 여러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을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각 방향으로 놓게 되면 이 부분을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입사시키고 반사할 때 단차의 높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 다음에 이제 벽면에서 나오는 반사광이 수광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하는데 이 반사광이 쐈을 때 일리가 있으면 이렇게 또 시작해서 갈 수도 있겠죠. 이거에 의해서 오동작 할 수가 있으니까 오동작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벽면에 어떤 그 반사광이 직접 여기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벽면에 광택이 있을 경우에는 무광택 흑색을 칠해서 반사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변위 센서의 설치 시 주의사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이나 재질이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A와 같이 경계선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면 측정 오차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오차가 이제 계속 커지는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적게 받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이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광택이 심한 경우에는 금속에서 나오는 센서의 빛이 금속체의 경우 센서에서 나오는 빛이 정반사되어 센서 수광부로 불필요한 난반사광이 들어가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센서를 대상 물체에 비스듬하게 하게 되면 측정이 가능하다. 직선성은 저하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이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정반사되어서 센서 수광부에 불필요한 난반사광이 들어가서 문제가 많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약간 비스듬히 해서 적게 들어오겠다는 거죠. 적게. 예. 그 다음에 반사율이 나쁜 흑체 물체와 같은 대상 물체의 경우에는 대상 물체에서 나오는 반사 광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SMB가 저하되어서 분해능이 약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센서 헤드를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흑색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가까이 근접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센서 헤드를 그린 것 같이 이제 정반사 방향으로 약간 이제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기울여서 반듯하게 하고 있다가 수강량이 증가하고 특히 센서 헤드를 측정 범위 안에서 가장 가능한 가깝게 해도 수강량이 늘어난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수강량이 늘어난다. 반사되는 데서 센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경이 좁은 경우에는 내경에 의해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벽면에 부딪힌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이럴 때는 차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체의 편심을 측정할 때는 그 A와 같이 설치하면 회전체가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위치가 어긋나도 영향을 덜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반대로 이제 이거랑 그 빛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세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이것은 다 이제 다 받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사용상의 그 요점을 이제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용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훑어봄으로써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 변이 센서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미리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식 변이 센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레이저 방식에 의한 변이 센서를 살펴봤고, 와전류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했는데, 접촉식 변이 센서. 접촉식 변이 센서는 트랜스 방식과 스케일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스케일 방식. 랩 트랜스 방식과, 즉, 차동 트랜스 방식이 있고, 스케일 쇼트 시스템은 스케일 방식과, 트랜스 방식의 이점을 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트랜스 방식과 스케일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랩 트랜스 방식은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개가 발생을 하고 그 안에 코어를 삽입을 하면 삽입량에 따라서 코일의 임피던스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신호 레벨도 변화하고 이제 그것의 신호 레벨을 검출해서 이동량을 환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용 코일도 같은 형태로 두 가지 신호를 비교해서 오차 성분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물체가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회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붙어 있는 이 코어가 이동을 하겠죠. 코어가. 그래서 코어가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와 있을 때도 있죠.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그 변회를 검출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접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코일이고 이것은 코일이고 코일 안으로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이것을 감지를 해서 이 변이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검출용 코일이 있고 보정용 코일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가 변이량이 쭉 들어와서 변이량이 실린더가 줄어들면 신호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이 실린더가 넓어지면 신호가 크게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일이 감긴 영역에 이 물체, 이 코어 안에 있는 그 코어가 어느 정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차동 트랜스의 원리, 이제 방금 본 것은 랩 트랜스죠, 랩 트랜스. 트랜스 코일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트랜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동 트랜스는 3개의 코일과 가동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차 코일을 일정한 주파수 즉 전압으로 교류로 자기화시키면 피측정 물체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가동 철심에 의해서 2차 코일이 유기가 발생한다. 이것을 차동 결합시켜서 전압차를 추출하고 변압값으로 출력하는 이제 되는데 차동 트랜스 방식은 이와 같이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철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 연동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또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철심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완전히 쏙 들어왔을 때하고 덜 들어왔을 때하고 다 전압이 다르다는 거죠. 전압이 다르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위치를 검출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이 코어가 움직이겠죠. 예. 차동 트랜스 방식, 랩 트랜스 방식과 차동 트랜스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동 철심이 이것은
좌우 대칭의 위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좌우로 유기되는 교류 전압이 같아져서 전압차와 출력은 0이 된다. 그 양쪽 그 철심에 아까 이 중앙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동철심 위치가 중앙에서 벗어나면 좌우 코일에 유기전압 차이가 생겨서 그 차이에 의해 비례한 교류전압이 생기게 된다. 이 교류전압을 1차 코일에 흐르게 한 정류전압과 비교하면 교류전압과 비교하면 가동철심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 편에 있을 경우 파형의 위상이 반대가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가동철심의 좌우의 변위의 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전압의 크기로 변환해서 가동철심의 변위를 측정한다. 좌우간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있느냐, 오른쪽으로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출력의 전압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압을 측정함으로 해서 요 위치, 이 가동철심과 연결되어 있는 철심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변위를 우리가 이제 감지하면 되겠습니다. 차동 트랜스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 2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쇼트 시스템의 원리, 스케일 쇼트. 지금 이제 차동 트랜스를 살펴봤으니까, 보통 이제 그 접촉식은 트랜스 방식이 있고 스케일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스케일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스 방식은 아까 방금 살펴봤던 랩 트랜스 방식과 차동 트랜스 방식이 있고, 스케일 쇼트 시스템 방식은 그 투광 LED라든가 그 다음에 CMOS 센서, 절대치 글래스 스케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절대치 스케일에는 복잡한 슬립 패턴이 들어가 있고 그때 그 패턴을 판독하는 것으로 스핀들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절대 스케일이 있고 투광부가 있고 그래서 CMOS 센서 부분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 각각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5.0023이다. 여기가 0.0001이고 여기가 923.4다. 그러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 스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자가 쭉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물체를 쏴서 어떤 위치에 이 물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접촉식 그 변위 센서의 예를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랩 트랜스 방식이라든가 차동 트랜스 방식에는 그 철심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철심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변이를 갖느냐 하는 것은 이런 식이게 되겠습니다. 어떤 크랭크 샤프트의 가공 물량을 측정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와 같은 그 변이 센서를 넣게 되면 이게 회전할 때마다 이게 상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높이를 측정을 하겠죠. 근데 그게 표준 그 크랭크하고 다르게 되면 금방 편심이 생겨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샤프트의 진동 측정, 이 각각 그 트랜스의 이 헤드하고 이 샤프트하고의 간격을 측정을 해서 이거의 진동이라든가 편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DD, 얘 셔시의 헤어짐. 옛날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죠, HDD가.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금형으로 몰드한 게 있는데, 이 각각의 그 거리를 우리가 감지를 해보면 미리 어디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다 보조기억 장치를 많이 사용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용되지 않죠.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스핀들 모터를 통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건데, 이것이 그 편심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발한 다음에 실제로 동작을 시켜가면서
1센서, 2센서를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접촉 센서만 이용을 하면 그 접촉식 차동 트랜스죠. 트랜스 센서를 이용을 해서 회전도라든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회전하면서 이게 보통 뭐 고속으로 수천 RPM씩 회전을 하는데 약간 진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금방 변이 센서에서 디텍션 할 수 있겠죠. 롤러도 마찬가지. 롤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와 같은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변이 센서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려보면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쳤나 안 치우쳤나 하는 것을 거리를 측정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 픽업의 평행도 측정. 이 두 개의 그 픽업이 있을 때 이것의 평행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접촉식 센서죠. 접촉식 변이 센서. 이 부분에 이제 트랜스가 연결이 돼서 이 센서가 상하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셰시의 뒤틀림 같은 부분. 셰시가 뒤틀렸거나 그러면 변이 센서의 높이가 달라지겠죠. 가스켓의 단자 측정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키엔스의 접촉 변이 센서 예를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센서 헤드가 되고 이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앰프죠, 앰프. 앰프죠. 앰프가 있고 이게 센서가 있죠. 센서. 그래서 측정 범위가 0.5에서 플러스 0.5, 마이너스 2.5에서 2.5, 분해는 0.5, 0.1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앰프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센서 헤드의 사용을 보면 측정 범위가 얼마냐? 이제 거리 변이를 말하는 거죠. 가동 범위. 그, 그 최대와 최소의 그 거리가 있겠죠. 7mm, 14mm, 35mm. 분해능은 0.1 마이크로부터 1.5 마이크로미터까지. 네. 네, 컨트롤러 사양입니다. 앰프가 되겠죠. 측정 값을 이제 표시하기도 하고, 분해능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입력과 출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래서 이제 변호 센서의 올바른 사용법 및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쭉 대량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께 측정이나 단다 측정을 할 때 변이 센서나 변이계를 두 대 사용하면 측정 대상 물질의 두께나 단자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대의 컨트롤러에 두 개의 센서에들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께 측정의 절대값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께를 측정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 각각에 나오는 걸 더해주면 두께가 되죠. 그다음에 이 x, y 단자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편심이나 진동 측정할 때도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정한 타이밍을 주고 타이밍 중에 아날로그 출력 값을 홀드 기능을 해서 가장 높은 거나 가장 낮은 거 이런 것들 측정할 수도 있고 피크 홀드 값 타임 기간 중에 가장 큰 값을 홀드하는 거 보텀 홀드 값 가장 작은 값을 홀딩하는 거 피크 투 피크 값 타임 기간 중에 가장 큰 입력 값으로부터 가장 작은 입력 값을 뺀 홀드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편심이나 진동 측정할 때 측정하는 이제 그 방법이 되겠죠. 한 번 다 측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것이 반복이 됐을 때 편심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크 값하고 보통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겠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미터 릴레이나 펜 레코더 등은
입력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외부 노이즈에 영향을 받기 쉽다. 외부 잡음에 의한 그 오동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력 라인에 실드선을 사용하거나 트위스트 페어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센서에서 나온 출력선에 쉴드선을 사용을 한다든가 트위스트 꽈서 그런 것을 이제 약간 줄여주는 거지. 그다음에 고압선이나 동력선과 같은 센서의 출력 코드를 동일하게 배관하면 오동작의 원인이 있으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고압선이라든가 동력선은 마그네틱 필드 같은 것들이 생기고 주변에 자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센서 헤드 동작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측정 대상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아날로그 그 출력을 확대해 보면 내부 노이즈로 인해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폭을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폭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거나 높다고 한다. 그래서 FS라고 하는 것은 폴스케일 0에서 30mA까지 측정한다면 30까지 0에서 30까지 범위를 풀스케일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0.1% 측정 범위에 1000분의 1 단위로 판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1%는 이제 100분의 1이니까 0.1%는 1000분의 1이죠.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에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의 최소 판독값을 의미하며 그 최소 판독값은 그 기기가 표시할 수 있는 최소 숫자라는 뜻이다. 예. 우리 디지털에서 이미 그 분해능에 대해서 이제 배우죠. 예. 변이 센서의 아날로그 출력 전압은 거리와 비례하고 거의 직선적이다. 그래서 이상 직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이상 직선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는지를 1% of fs로 표시한다. 그래서 그 직선성으로, 그러니까 변이 센서의 그 거리를 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죠. 거리하고 실제로 출력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측치, 파란색이 실측치고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변이 센서의 어떤 퀄리티가 되겠죠. 오차의 범위. 예. 그다음에 아날로그 출력의 응답 주파수는 측정 대상 물체가 연속적으로 회전하거나 진동하는 경우 출력량은 실제 변이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출력이 마이너스 3dB로 떨어질 경우 이때의 주파수를 응답 주파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의 응답 시간이란 측정 대상 물체가 어떠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때 출력의 최종 안정값의 90%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말한다.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때 출력이 최종 안정적인 값의 90%. 그러니까 이동을 했을 때 출력이 예를 들어서 3V가 나온다 그러면 2.7V 정도가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도달할 때까지를 그 안정적인 상태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위의 온도가 달라진 경우에 아날로그 출력 전압도 변동이 된다. 이 변동값을 온도 드리프트라고 하며 1도씨 변화에 대한 값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그 변이 센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이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준거리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식 변이 센서에 어, 있어서 센서 헤드 투광부 앞면에서 측정 범위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이때 아날로그 출력 전압과 표시값 및 측정하는 값이 0V가 돼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기준거리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식 변이 센서에 있어서 센서 헤드 앞부분에 투광면이 있겠지. 투광면. 거기서부터 광화문 중심 범위까지 축척을
중심 범위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센스 헤드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준거리.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센서 데이터를 본다든가 변이 센서를 다룰 때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스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재료 조정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의 실선이 본래의 출력 전압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전압에 플러스 몇 볼트 또 마이너스 몇 볼트라는 형태로 쉬프트 시키는 조정을 말한다. 그래서 마스터의 대상물체 등의 전압을 원점이 0볼트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제로 조정이라고 한다. 그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쉬프트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조정 범위는 그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0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몇 볼트, 마이너스 몇 볼트 그 범위 내에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팬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출력 전압의 비율을 보정하는 기능. 거리와 출력 전압의 비율을 보정하는 기능.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서 실선을 출력 전압의 본래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했을 때 A와 같은 거리에서 출력 전압이 크고 B와 같은 거리에서는 출력 전압이 작은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준 전압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똑같은 신호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크게 해줘야 되겠죠. 예. 이것은 작게 해줘야 되겠죠. B는. 예. 대상물체의 색이나 재질 차이로 거리 대 전압이 1대1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스팬 조정으로 출력 전압을 보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1m다 그러면 실제로 1m를 정확하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뭐 95cm가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5cm를 더 위로 돌려서 실제 1m가 1m로 측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저기 95cm를 일으키기 때문에 1m로 또 해줘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초기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스팬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0점 조정처럼 실제로 이제 변이 센서로 활용하기 전에 실제 거리하고 그 다음에 변이 센서에서 출력되는 값하고 일치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간단히 변이 센서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낯선 부분이 있고 용어들도 좀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변이 센서가 어떤 종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변이 센서구나. 또 어떤 제품이 지금 시중에서 공급이 되고 있구나. 주요 용어는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변이 센서의 종류라든가 검출 방식, 그다음에 광학식 변이 센서라든가 와전류식 변이 센서, 그리고 차동 트랜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쭉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